이 시간에는 밀턴 프리드만의 삶과 학문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드만이 한 얘기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글귀는 바로 이것이죠. 자유보다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둘 다 잃고 평등보다 자유를 앞세우는 사회는 높은 수준의 자유와 평등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는 곧 밀턴 프리드만이 스스로 자임하고 있듯이 그가 곧 자유주의자임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밀턴 프리드만은 키가 대단히 작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5피트 2인치에 우리 환산을 해보면 약 153cm에 달하는 아주 작은 키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육척의 거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얘기는 프리드만이 경제학에 그리고 공공정책을 제안하면서 실질적으로 공헌한 바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화면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 왼쪽에 스티글러 교수고 오른쪽은 아마 헤리지 잔슨 교수 같은데요. 그 사이에 서 있는 이 프리드만의 키가 대단히 작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드만 하면 우리가 동시에 떠올리는 단어가 이 시카고 학파인데요. 이 시카고 학파는 1930년대의 태동기, 그리고 40년대의 공백기, 그리고 50년대 이후의 성장기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는 프랭크 라이트와 제이콥 와이너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시카고 학파를 태동을 시켰고, 1940년대는 당시에 경제학과에 재직 중이던 그 오스카 랑게 교수와 다른 교수들 간의 의견 차이, 즉 세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학과가 정리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이제 프랭크 라이트와 제이콥 와이너의 제자들인 밀턴 프리드만과 조지 스티글러 그리고 제임스 뷰캐넌 등이 중심이 되어서 시카고 학파를 더욱 튼튼하게 성장시키고 그리고 학계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카고 학파를 관통하는 그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요. 신념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 하나는 가격 이론이 인간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는 그런 믿음과 자유시장이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를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의롭게 하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에 깊이 개입하지 말고 작은 정부 수준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그 작은 정부론을 믿는 그런 그 신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은 이 소득 분배라는 용어인데요. 사실상 그 시장 경제에서는 소득 분배를 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소득은 내가 가진 생산 요소를 누군가가 사줄 때 발생하는데, 그래서 곧 나의 소득은 내가 가진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유시장에서는 소득 분배를 하는 주체가 없다는 그런 점에서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소득 분배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드만은 한 인터뷰에서 나는 무정부주의자이고 싶다, 애너키스트이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세상은 없지 않느냐, 정부 없는 국가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그 현실적인 인식하에서 나는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어느 또 대가들과 마찬가지로 밀턴 프리드만 역시 대단히 논리적으로는 엄정함을 유지했는데요. 한 그 사례가 고수가 남긴 후일담에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수는 말하기를 어떤 토론회에서 밀턴에게
걸리지 않고, 즉 반론을 받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날은 대단히 행복한 날이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프리드만은 대단히 포용력이 넓고 그런 그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카고 학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프리드만은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행운아였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당대의 석학들을 두루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죠. 러커스 대학에서는 아서 번스 교수를 만났는데요. 아서 번스 교수는 미국 국립경제연구원의 원장을 지냈고,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7년에는 나중에 GDP의 추계 방식의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스 박사를 도와서 전문가 집단의 소득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1935년에는 국립자원위원회, Natural Resource Commission에서 소비자 예산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이제 프리드만은 나중에 발간하게 될 소비함수에 대한 구상을 마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약 3개월 동안 파리에서 슈먼 플랜의 자문역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이때 변동환율의 경우라는 논문을 구상을 했습니다. 이 논문은 프리드만이 저술한 Positive Economics, 거기에 The Case for the Flexible Exchange Rates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슈먼 플랜은 유럽 공동시장에 기초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 학적 배경을 가진 이 밀턴 프리드만은 드디어 1980년대에 시카고 혁명의 기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만 해도 1930년대 개공황 이후 케인스 혁명이 전 경제학계 그리고 미국 사회를 휩쓸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런 기류에 과감하게 맞서서 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전파한 그러한 그 학자로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50년대 이후 시카고 대학과 미국 동부스쿨, 하버드 대학, MIT 대학, 그리고 예일대를 비롯한 미국 동부스쿨과의 지적 싸움에서 시카고 대학이 승리함으로써 시카고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는 196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사회주의적 경향, 그리고 정부 개입주의 경향, 이런 것들을 자유주의 사조로 바꾸는데 밀턴 프리드만이 선두가 돼서 커다란 공헌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밀턴 프리드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프리드만은 미세스나 하예크처럼 어떤 세상의 운행 원리랄지, 또는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어떤 도덕 체계랄지, 그리고 뭐 법의 발전이랄지,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어떤 철학 체계나 사상 체계를 구축했다기보다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즉 수학, 통계학 이런 기법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그들과 싸움으로써 실제로 현실 측면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그리고 이루겠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커다란 공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의 일생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1912년에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학위,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6년에 학문적 연구의 부산물인 소비함수, 그리고 통화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특이한 경력은 1964년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골드워터, 그리고 1968년에 닉슨 대통령, 1980년에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자문역을 역임을 했는데요. 모두 다 공화당 후보이자 대통령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해 볼 사람은 골드워터인데요. 이 골드워터는
당시에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린든 B. 존슨에게 대선에서 패배는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정치계에서 미국을 정부 개입주의, 즉 사회주의 성향에서 자유주의 쪽으로 방향을 상당히 크게 바꾼 정치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66년부터 20년 동안 사뮤엘슨 연루소와 함께 뉴스위크지에 칼럼을 연재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 대학을 은퇴한 이후에는 1977년부터 후보 연구소에 근무를 했는데 이때 프리드만의 그 선택할 자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6년 11월 94세로 타계하셨습니다.